2026년 1월 22일, 오늘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순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 앞에서는 환호성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터져 나왔습니다. 1980년 코스피 지수가 처음 산출된 이래 46년 만의 대기록이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꿈의 숫자 혹은 불가능한 목표라 여겨지던 그 고지를 기어이 점령한 날입니다. 증권가 딜링룸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딜러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샴페인을 터뜨렸고 주요 방송사의 뉴스 앵커들은 상기된 목소리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비약적인 발전, 선진국을 넘어선 금융강국 도약이라는 수식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다퉈 5천은 시작일 뿐이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함께 코스피 1만 시대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됐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미디어의 헤드라인만 본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단군 이래 최고의 경제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잠시 스마트폰 속에 붉게 물든 주식 차트를 끄고 고개를 들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현실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여러분이 마주한 회사 근처 식당가의 풍경은 어떠했습니까? 뉴스에서 말하는 그 뜨거운 열기가 골목 상권에서도 느껴지시던가요? 최신식 인공지능 서빙 로봇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식당들은 늘어났지만 정작 그 로봇이 음식을 날라다 줄 손님이 없어 덩그러니 멈춰서 있는 모습 혹시 보지 못하셨습니까? 예전엔 점심시간마다 긴 줄을 서던 맛집 자리에 임대문이라고 적힌 전단지가 붙어 먼지가 쌓여가는 모습. 퇴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무겁고 지친 표정들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넘었다는데 왜 평범한 직장인의 어깨는 더 처져 있고 장바구니 물가는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치솟아 있을까요? 편의점 도시락이 가격 대비 성능 좋은 최고의 만찬으로 굳어지고 대형마트의 마감 세일 코너에만 하이에나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서글픈 풍경. 이것이 과연 국민소득 4만 달러, 코스피 5천 시대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자화상일까요? 우리는 지금 지표와 현실이 서로 다른 방향, 아니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이른바 디커플링, 다시 말해 탈동조화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기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가 수십 년간 가르쳐온 주가가 오르면 기업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어나 소득과 소비가 회복된다는 부의 선순환 공식이 2026년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왜 멈춰버린 것일까요? 아니, 왜 고장난 것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요? 주가는 천장을 뚫고 날아오르는데 내 삶은 바닥을 긴다. 이 거대한 모순과 박탈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세 가지 핵심 축으로 나누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와 서민들이 가장 의아해하고 분노마저 느끼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수가 5천이라는데 왜 내 주식 계좌는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고 내 주변 친구들도 다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고 할까? 이 미스터리의 해답은 한국 코스피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인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함정에 숨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똑같이 나누어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덩치가 큰 기업이 오르면 지수는 폭등하고 작은 기업은 아무리 떨어져도 지수의 흠집조차 내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즉, 소수의 거인들이 다수의 난쟁이들을 업고 뛰는 형국입니다.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2026년 1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거대 반도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과거 20%에서 25% 수준을 넘어 이제는 무려 35%에서 40%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바이오, 자동차 등 덩치 큰 상위 10대 대기업을 합치면 사실상 코스피 전체 움직임의 열반 이상을 좌지우지합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떤 왜곡을 초래할까요? 아주 극단적인,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900여 개 기업 중 890개 기업이 오늘 하루 1%씩 폭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민들이 노후 자금을 넣어둔 중소형주, 내유주, 건설주, 유통주가 다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국발 봄용 인공지능 칩 수주 호재로 5% 급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코스피 지수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 마감,
넘어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결과를 전광판에 띄웁니다. 저녁 9시 뉴스 앵커는 코스피 훈풍, 투자 심리 회복이라고 밝게 보도하지만 실제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는 한국 경제 전반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진 결과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열풍에 올라탄 반도체 분야로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만들어낸 거대한 착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라는 특급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대다수의 전통 제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저 붉은 전광판의 숫자는 그저 남의 집 잔치를 넘어선 닿을 수 없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오른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친구들의 가격만 오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대기업이 전 세계에서 달러를 쓸어 담을 정도로 잘 번다면 결국 그 온기가 흘러내려와서 우리 같은 서민들의 삶도 조금은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에 대한 믿음입니다. 낙수 효과란 컵에 물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듯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도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이론이죠.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믿음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과거처럼 낙수 효과가 시원하게 작동하지 않고 그 경로가 현저히 약해지거나 곳곳에서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1980년대나 9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공식이 단순했습니다. 대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수천 명의 생산직 직원이 채용됐고 그들이 월급을 받아 공장 주변 식당에서 회식하고 옷을 사고 집을 샀습니다. 대기업의 성장이 곧바로 실물 경제의 활력으로 직결되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도 그 돈으로 사람을 뽑는 대신 고성능 인공지능과 산업용 로봇을 도입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 하에 국내 공장의 생산 라인은 완전 자동화되었고 그나마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공장은 인건비가 싼 동남아나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 본토에 지어집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성적표는 최상위권인데 국내의 양질의 일자리 성적표는 낙제점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이익은 주주와 소수의 인공지능 기술자에게만 돌아갈 뿐 다수의 노동자에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렇게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이 늘지 않으니 자영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물가는 올랐고 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식비 내기도 벅찬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한국 실물 경제의 모세 혈관인 자영업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가 역대급으로 치솟았고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수준을 넘어 빚을 갚지 못해 야반도주하거나 가게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번화가조차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사진관으로 채워지다가 그마저도 폐업하고 임대 딱지가 붙는 것이 2026년 우리네 골목의 실물 경제 현실입니다. 결국 수출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 파티와 내수 실물 경제의 쓸쓸한 장례식이 같은 시간대에 치러지고 있는 셈입니다. 위에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중간 파이프가 자동화와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터져버려 아래쪽 화분인 서민 경제에는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신박한 돈맥경화 현상. 이것이 코스피 5천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진짜 민낯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경각심을 갖고 어쩌면 공포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지표는 바로 환율입니다. 저는 이 환율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위태로움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봅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과 과거의 경험대로라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 환율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즉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를 들고 와서 원화로 바꿔야 하니까요. 한국 돈을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비싸지고 환율은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환 시장을 보십시오. 코스피는 5천을 뚫고 하늘모 솟구치는데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돈가치는 떨어지는 이른바 신흥국형 금융불안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복합적인 외부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제도가 여전히 높은 금리 정책을 유지하며 강한 달러를 지지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무역 주조 등도 분명 환율을 밀어올리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환율이 오직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라고만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주식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전혀 안정되지 않는 현상은 분명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심각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 주식은 사겠지만 한국의 돈인 원화는 오래 가지고 있지 않겠다는 철저한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주식을 사기 위해 들어온 달러만큼이나 배당금이나 이익을 실현한 자금과 그리고 한국인들의 해외 투자 자금이 다시 달러로 바뀌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냉정하게 묻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나라, 지정학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나라의 화폐를 과연 안전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외국인들의 대답이 바로 1,400원 환율인 셈입니다. 이 고환율이 무서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수입해오는 모든 것의 가격표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커피 원두값, 스마트폰 부품값 등 환율이 1,4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쉬고 먹고 사는 실물 경제의 모든 비용이 20%에서 30% 비싸진 상태로 고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주가 상승의 달콤한 열매는 주식을 보유한 일부와 외국인이 가져가지만 고환율이 유발한 고물가라는 청구사는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서민들까지 포함해 우리 모두가 더 가혹하게 떠안아야 합니다. 오늘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는 분명 한국 자본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 치열한 전 세계 기술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아 세계 1등의 경쟁력을 증명해냈다는 자랑스러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성취를 깎아내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숫자의 화려함에 취해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 실물 경제의 현실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뼈저리게 확인한 것은 지수의 상승이 나의 행복이나 나의 경제적 안정을 더 이상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사실입니다. 과거처럼 나라가 부유해지면 나도 부유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낡은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 역시 이러한 숫자와 현실의 괴리 현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출 실적이 좋다, 지수가 높다는 거시적인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려한 숫자 너머에서 신음하고 있는 실물 경제의 바닥민심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고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주기를 기대합니다. 지표상의 호황이 국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지 못한다면 그 숫자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이제는 냉철해져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각자 도생, 즉 제각기 살아남을 방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지혜와 전략이 절실한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환호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빚을 내어 뒤늦게 주식을 사거나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현금 흐름은 외부 충격에도 안전한가? 내 자산 구성은 물가 상승과 고환율이라는 이중고를 견뎌낼 만큼 단단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코스피 지수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 훨씬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뉴스 속의 붉은색 5,000포인트가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와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성공이자 승리일 테니까요. 화려한 폭죽 뒤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26년 2월 22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날, 여러분과 함께 진짜 실물 경제의 민낯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